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떠납니다.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작년 5월에 시행이 됐고요. 이제 1주년을 맞았습니다. 아직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또 구체적으로 문제가 됐던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오늘 관련된 내용을 국민권익위 청렴정책총괄과 조수연 사무관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이제 시행 1년을 맞이했는데 아직 낯선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해충돌이라는 개념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아직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해충돌 방지법이 정의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을 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 공사계약을 발주하는데 계약 담당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응찰을 한다던가 예. 아니면 계약직 직원을 비공개 채용하는데 채용 담당자의 자녀가 응시를 한다면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그 공직자가 공정하게 직무 수행을 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바로 이해충돌 상황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런 상황에서 계약 담당자의 배우자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채용 담당자의 자녀를 경쟁을 통하지 않고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계약이나 채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이해충돌 상황을 맞이한 그 공직자는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렇게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다양한 상황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됐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질문들이 있었습니까? 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그 행위 기준들 중에서 예.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신청 의무가 가장 중요한 행위 기준이어서 관련 문의도 가장 많은데요. 예. 먼저 공직자 입장에서 공직자 자신이나 가족 그리고 예전에 근무했던 회사 그리고 같이 근무하다가 최근에 퇴직하신 상급자 등을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 이해관계자라고 규정한 대상이 있습니다. 공직자는 사적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직무 수행을 할 때 소속 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불이익 줄 때도 이게 보복일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불이익을 감경할 수도 있으니까요. 감경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장의 자녀가 재직 중인 법무법인과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자녀가 자문변호사단에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나 또 공공기관인 협회 부회장이 자신이 대표자가 아니죠. 이사 등 임원으로 있는 민간학회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공공기관의 간부가 최근 퇴직해서 유관 민간기관 대표로 재취업을 했는데 그분으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았던 그 하급자인 직원들이 그 기관을 대상으로 감독이나 평가 업무를 하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은 그 사실을 소속 기관에 신고하고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참 뭐 생각해 보면 당연하다 싶기도 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그동안은 꽤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혹시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회피 신청 의무 설명드렸는데요. 그거 말고도 다른 행위 기준 중에서 공공기관의 물품 등을 사적으로 사용 수익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직자는 그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이나 차량, 시설 같은 거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거나 그로부터 수익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공직자가 예를 들면은 점심시간 식사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관용차를 상시적으로 사용을 한다던가 요즘에는 또 비상용 충전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소속 공공기관에서 개인 소유의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또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유료 주차장에 자신의 지인이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출입을 시켜준다던가
또 국공립학교에서 강의를 위해서 구입한 기자재를 자기 가족이나 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이 있었는데 예. 모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요즘에 체육시설 같은 거 이용하기 힘들다, 예약하기 힘들다 하는 분들 많은데 네. 그런 거 예약 뭐 공정하게 거치지 않고 이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기관에서 보통 그런 시설 운영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허용하는 방법이 아닌 뭐 사적으로 그런 시설들을 자기가 이용하거나 뭐 지인한테 이용하게 한다면 뭐 이해충돌방지법에 위반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가족 채용과 관련해서는 또 주의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네. 그 이해충돌방지법상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나 채용 담당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없고요. 예. 그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이나 자회사에도 경쟁 절차 없이는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쟁 절차 없이는. 네,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서 채용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근데 뭐 특채라든가 비공개 채용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될 수 없는데요. 예. 그래서 그런 공직자는 자기 가족이 채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것도 안 되고 예. 소극적으로 묵인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업의 임원이 해당 공기업이 관리하는 자회사의 채용 담당자에게 내 자녀가 지원했다는 걸 넌지시 알리면 자녀 채용을 유도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고요. 예. 채용된다는 걸 알면서도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위반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 가족 채용 제한은 일반직이나 정규직 채용할 때뿐만이 아니라 예. 임기제 공무원이나 계약직 직원 또 학교의 경우에는 기간제 교원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는 것과 같이 이제 초단기 근로자 뽑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다 적용이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의계약 문제, 뭐 예 중에 하나로 앞서서 들어주시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수의계약 체결과 관련해서도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는 공직자들이 이제 자기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서 공공기관이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공공기관은 그 소속 고위공직자나 그 감독기관이나 모회사의 고위공직자 그리고 계약 담당 공직자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요. 예. 이 사람들의 가족하고도 수의계약 체결할 수 없고 그들과 그 가족이 대표자인 법인 단체나 일정 비율의 지분 이상을 가진 그런 특수관계 사업자라고 하는데요. 그 특수관계 사업자와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채용 때는 그 공개경 경쟁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네네. 계약건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뭐 경쟁 입찰 이런 거는 가능한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 조문 이름 자체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입니다. 경쟁 입찰의 경우에는 가능하고요. 근데 유의하셔야 될 것은 여기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이라고 하니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형식이 아니라도 경쟁 입찰에 의하지 않고 예산 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는 모두 포함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의회 업추비로 이렇게 식사하고 결제를 한다던가 또 공공기관의 교육사업부서에서 부서장의 배우자를 강사로 위촉하고 강의료를 지급하는 것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위반에 해당하고 그 배우자 식당에서 결제하거나 배우자를 강사로 위촉하도록 지시 유도하거나 또는 묵인했다면 그 의원이나 교육부서의 장도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생각한 그런 기준들보다 더 엄격한 것 같은데 정말 하나의 가능성도 좀 열어두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들이라고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수연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